전체로 들어가기 전 가장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것, 바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확인해 보자. 지구의 기후변화. 지구의 기후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일정했던 것은 아니라 변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되었나, 이것을 살펴보는 거지. 그것이 첫 번째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보고, 기후변화의 요인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후변화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자연적 요인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네. 자연적 요인은 이 지구의 기후, 즉 지구의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외적 요인과 지구의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먼저 외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살펴볼 거야. 첫 번째, 바로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구의 공전을 살짝 살펴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살짝 타원의 형태로 돌고 있다. 그래서 태양과 가까이에 있을 때 또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데, 태양과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근일점, 태양에서부터 멀리 있을 때는 원일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여기에다가 지구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지. 지구는 지금 경사각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공전을 합니다. 바로 세차 운동은 이 경사각의 기울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각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공전을 하면 태양을 에너지를 받는 게 위도별로 동일하니까 지구의 계절적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런데 경사각이 살짝 기울어져서 회전을 하다 보니 태양을 따라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위치를 찾아줄 수가 있지. 문제는 이 경사각의 방향이 이렇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다 보니 회전축의 경사각의 방향이 반대로 돌고 있을 때도 있다. 이것이 지구의 기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고, 세차 운동은 경사각의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있다고 했으니 현재의 계절은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 현재의 계절을 보는 방법은 경사각에 대하여 수직으로 선을 그어주고 이것을 적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태양의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비추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찾는 거지. 즉 지금 여기를 보니 북반구를 비추고 있구나. 그러면 북반구가 지금은 여름이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쪽은 남반구를 비추고 있네. 그러면 겨울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여름은 여름이나 태양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지는 여름, 생각보다 아주 더워지지 않고 조금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 겨울은 원래 추워져야 하는데 태양에 가까이에 있으니 아주 추워지지 않고 에너지를 조금 받아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여름과 겨울 사이의 온도 차이, 일명 연교차는 적다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이것이 세차 운동으로 경사각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 자리가 겨울로 바뀌게 되고 겨울 자리가 여름이 되면서 근일점, 더운 여름과 원일점, 추운 겨울이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연교차가 커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차 운동이다. 두 번째,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지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계절적 변화가 없다. 그런데 현재 기울어져 있는 이 자전축의 각도는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어서 여름은 그 각도만큼 햇빛을 더 많이, 겨울은 그 각도만큼 빛을 적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자전축의 경사각이 더 커지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겠지? 그래서 연교차가 더 커져 라고 말할 거고, 자전축의 경사각이 더 작아지면 연교차는 줄어들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전축의 경사각에 따라서도 우리는 연교차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거야. 세 번째는 공전 궤도의 바로 이심률 변화. 이심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전 궤도가 원이냐 아니면 타원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원으로 가면 이심률이 작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 타원으로 가면 이심률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즉 현재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타원의 궤도를 갖고 있어서 이심률이 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심률이 작아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특징이 되느냐? 겨울이었는데 따뜻했던 겨울이 멀어져. 그 다음에 조금 덜 더웠던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 더워져 라고 얘기할 수 있네. 아하, 원이 되면 연교차가 더욱 커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태양의 활동이 달라지면 그로 인해서 지구의 기후도 변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자연적인 요인의 외적 요인이라면, 그러면 내적 요인에 의해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첫 번째,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화산재가 하늘로 날아가 공기를 덮게 되겠지. 그러면서 햇빛을 차단해서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또 하나는 지표면의 변화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만약에 빙하가 줄었다. 그래서 빙하 면적이 줄었다면 흰색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반사율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만큼 지구로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륙과 해양이 서로 반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의 분포 역시도 변화가 되면 반사율의 변화로 인해 지구의 기온 변화 또는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스럽게 나타난 자연적인 변화 외에 우리가 인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인위적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 번 더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위적 요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위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바로 인간의 산업화, 여러 가지 연료의 사용으로 첫 번째,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나타나면서 기후가 바뀌게 될 거야. 또는 에어로졸을 뿌리게 되면 공기 중에 매우 작은 입자의 구조를 가진 액체나 기체를 뿌리게 되면 이 에어로졸이 또한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감소하게 되겠지.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지표면의 변화가 되는 거야. 이때 지표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므로 인간의 살림을 파괴한다거나 경작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변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지구의 기후는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지구의 변화를 결국 이끌어가는 건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다. 자,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 중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서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야.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온실기체의 작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 평형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기억이 나나? 대기가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통과시켜서 들어오게 하나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서 파장이 조금 더 긴 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해서 우주로도 보내지만 다시 지구로 재복사하는 양이 생겨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지. 그 역할을 하는 바로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해 지구로 다시 재복사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차 올라가는 현상이 지구온난화잖아. 이러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지. 지난번에 봤던 그래프야. 이산화탄소가 계절적 변동으로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문제가 돼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했어. 이런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봤을 때 환경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구의 환경에 대한 영향이니까 아마도 빙하가 높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그로 인해 엘니뇨, 라니냐처럼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환경적으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 바로 저지대가 해수면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저지대가 침수를 하고 그러면 저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활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돼. 또 하나 기후대가 서서히 변하니까 예전에는 남부지방에서 우리가 뭐 사과 같은 걸 키우던 과일, 작물 또는 뭐 수산업의 형태가 점차 북상을 하면서 변화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지. 그리고 이러한 기후대의 변화에 의해서 열대성 어종들이 서서히 우리 그 위쪽으로 고위도 쪽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특성들을 보이게 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미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존을 하고 있던 걸 바꿔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특히 이것이 우리나라에다가 영향을 줬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온도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온대기후에서 아열대로 이미 바뀌었다라고 하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 여름의 스콜의 형태처럼 강수량이 증가하는 모양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 전체적으로 바닷물의 수온도 상승을 하면서 여름의 길이가 많이 길어지고 겨울이 살짝 짧아지고 봄, 가을은 더 줄어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방안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방안으로는 이 온실기체의 가장 대표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자꾸 많아지고 있으니 첫 번째 CO2를 감소시키자라고 하는 방법이겠지. 그래서 아예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놓지 않는 저공해 기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지. 또 하나 이미 있었던 나와 있던 이산화탄소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산림을 키우고 나무 심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뭐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에어로졸을 좀 활용을 해볼까? 그래서 에어로졸 같은 경우를 뿌려주면 아까 지구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있으면서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나 한 나라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전 지구적 그래서 협력하여 일을 처리해야 되니 우리는 이러한 협력 방안을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꾸미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위해서는 교토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 몇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지. 바로 CO2를 각 나라별로 다 방출하면 안 된다. 각 나라의 CO2의 방출량을 제한을 줘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CO2 양을 감소시키자라고 하는 협약이었어. 근데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파리 협약이라는 걸 다시 맺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원래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의 기준으로 가능하면 많이 오르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나라가 최선을 다하는 협약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양을 규제를 둬서 전 지구적으로 지구의 기후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협약이 지금 세워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